온몸 가득 바다의 영양으로 무장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사이로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퍼지는 오늘의 주인공. 다시마가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나면서 또 치유하고 이름으로써 좋은 미네랄인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좋은 다시마 품질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해조류로 우리 밥상에서 다양한 재료들과 어우러져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녀석 다시마. 거기에 씹으면 씹을수록 꼬들꼬들한 식감을 전해주는 해조류의 보석 우뭇가사리까지. 바다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다시마와 우뭇가사리를 지금 만나봅니다. (201개의)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있는 전남 완도. 옛부터 이곳은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청정해역으로 국내 해조류의 45%가 생산되고 있는 일명 해조류의 메카인 곳이지요.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양식하기 그 수온이 적합하고 또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또 제주도 같은 그 외항에서 들어오는 그 조류의 영향 때문에 영양분이 좀 많아지고 또 수심이 적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양식할 수 있는 그 연안 가까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식량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 최초의 풀이라 하여 초초라 불리는 다시마는 지난 가을 바다에 포자를 뿌려두면 이듬해 늦봄인 5월 말부터 한여름까지 본격적인 다시마 채취가 시작되는데요. 해마다 다시마 수확철이 되면 이곳 금일도 어민들은 다시마로 시작해 다시마로 끝나는 하루를 보냅니다. 예, 이제 11월부터 그 포자 이식을 합니다. 포자 이식을 한 다음에 1월 달 되면 그때부터 소금질을 합니다. 한 포기에 한 100에서 200포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엄정하게 큰 것만 좋은 것만 선별해 가지고 한 처음에는 10개 놔뒀다가 나중에 또 2월 3월 되면 이제 5개를 줄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5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5월 달부터 이제 성장된 것을 채취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옛부터 물이 맑고 수심이 깊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한 완도 금일도 앞바다. 그래서일까요? 검은 빛깔에 윤기 자르르 흐르는 건강한 다시마의 70% 이상이 이곳 금일 앞바다에서 생산되고 있지요. 다시마는 원래 환해성 해조류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해조류죠. 그런데 이것이 양식 기술이 발달되면서 완도 같은 남해안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시기는 보통 1960년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완도 분들이 그 양식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맞는 그 양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국의 한 90% 이상을 이 완도에서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완도. 건강한 다시마로 잘 키우기 위해선 맑은 청정바다도 한몫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적절한 일조량과 해풍이지요. 올해 그 다시마가 그 적정 시기 온도가 맞고 이렇게 해풍도 많이 불어주고 해갖고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이제 5월 달은 굉장히 그 일기가 좋아서 생산을 좀 원활하게 했습니다만은 6월 들어서 지금 날씨가 계속 궂은 날이 많아가지고 생산에 좀 차질이 우려됩니다. 진시황에 불로초라 불릴 정도로 푸르른 바다의 영양으로 가득 찬 다시마는 길이는 보통 1.5m에서 4m, 너비는 25cm에서 40cm 정도 자라는데요. 특히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이 있고 두꺼우면서 가죽처럼 단단한 것이 품질이 좋은 다시마의 특징입니다.
우선 넓고요. 또 태양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예, 이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됐으면 까만 것이 좋고요. 예, 두껍고 또 두께가 두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을 보지 않으면 두께가 두껍지 않고요. 얇기 때문에 이 태양빛을 많이 봐야만이 예,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다시마는 바다에서 채취한 뒤 약 1m 80cm의 크기로 나눠지는데요. 다시마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많은 영양을 품고 있어서 주로 다시마 윗부분은 식용으로, 또 아랫부분은 전복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우리 완도 금일 다시마는 전국에 제일 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부위는 말리고 밑에 하품은 이렇게 전복 밥을 해서 또 전복도 살찌우고 우리도 좋은 상품 만들어서 제값받고 이렇게 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전복의 먹이로 또 우리들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영양 만점의 다시마는 버릴 게 하나 없는 귀한 녀석입니다. 다시마 수확을 마치고 무트로 돌아가는 길. 고된 작업에 조금 쉴만도 하지만 어민들의 발걸음은 바로 다시마 건조장으로 향하는데요. 그날 채취한 다시마를 그날 말려야만 최고의 다시마로 탄생하기 때문이지요. 해가 바짝 나고 그런 날이 좋죠. 이렇게 흐린 날보다. 바람 안 불고. 그 말하자면 저 고추 태양초 말리듯이 다시마도 태양초 같이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하루 그날 말려서 그날 들여야지 다시마가 제품이 좋죠. 이제 그 뒷날 그러면 색깔이 가고 다시마가 안 좋아요. 다시마 수확철에 섬 전체가 건조장으로 변할 만큼 다시마 말리기에 분주한 금일도 어민들. 덕분에 마을 이곳저곳에선 짭조름한 바다 내음으로 가득합니다. 다시마를 건조할 때 다시마의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흠이 나지 않도록 마을 주민들은 조심 또 조심인데요. 그 이유는 건조 과정에 따라 다시마의 품질과 가격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색깔도 조금 그날 띈 제품은 색깔이 더 검고 좋은데 하루 잠재운 다시마는요 색깔이 조금 노랗게 되고 더 얇아져요 다시마가. 근데 액이 빠진다 봐야죠 다시마 액이. 그러니까 이 다시마 작업이 그날 해서 그날 떼니까 엄청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것이. 다음 날 아침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잘 말려진 다시마는 이제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위판 작업. 어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더욱더 분주한 손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발려서 그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예쁘게 이제 묶는 작업 그걸 한 다음에 창고에다 이제 우리가 또 다시마를 매일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씩 모았다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가져 나오죠 학교에. 그렇게 자기가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팔러 오는 거죠 이제. 채취부터 건조, 위판까지 수백 번의 손길이 닿아야 끝이 나는 다시마 생산 작업. 하지만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는 약 2배까지 차이가 나기에 다시마의 상태를 살펴보는 중매인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색태, 이제 다시마 낱장 이 가닥 한 장 한 장 가닥 속에 나쁜 가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 따라 가지고 가격을 판단하죠.
국내에서 채취하는 생다시마는 1년에 무려 36만 톤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전복 먹이로 사용되는데요. 국물용 육수 등의 용도로 가공되는 말린 다시마는 그 양이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이에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말린 다시마의 수요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상인이라든가 현재 소비 유통 정도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나 지금 가정주부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상선에 좋은 요오드는 물론 혈압과 당뇨에 좋은 알긴산 성분을 가득 품고 있는 다시마. 이곳에서는 이런 다시마를 소비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시마 황가요, 다시마 차, 그리고 다시마 가루, 밥다시마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의 그 예주 업체에 들어오는 다시마 가공품들이 맛다시마나 다시마 젤리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선호하는 제품은 좀 변비나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다시마 한입니다. 특히 생다시마보다 칼슘이 7배나 더 높은 말린 다시마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요. 흔히 가정에서는 다시마를 주로 음식과 곁들여 먹는 쌈채용과 국물을 우려내는 육수로 이용하는데요. 천연 조미료인 다시마는 요리 부재료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요. 이와 더불어 고기 삶을 때에도 다시마는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삶을 때도요, 다시마를 넣어서 삶으면 잡냄새가 안 나요. 잡냄새가 안 나고 고소했고 돼지고기 맛있어요. 다시마를 많이 넣어야 돼요. 다시마는 음식의 부재료로 활발하게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다시마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조미료의 주 성분인 글루탄산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특유의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지요. 완도 주민들에게 다시마만큼이나 효자 노릇을 하는 녀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객가나 바위 틈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다의 채소 우뭇가사리인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주로 한천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연산인 우뭇가사를 채취해서 환천을 원료로 해서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 것인데 체간조시 하면부터 그 돌이나 암초에 붙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뭇가사리는 뻘 같은 그런 곳에서는 분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조류소통이 양호한 곳에서 분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뭇가사리가 서식할 수 있는 수온은 한 10도씨에서 20도씨 범위. 붉은 빛깔의 우뭇가사리는 1년 중에서도 4월에서 8월 사이에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철 맞은 우뭇가사리는 칼슘과 무기질, 요오드 등 몸에 좋은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예전엔 우리나라의 수산물 6대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해가지고 8월 달까지 주로 이렇게 많이 채취할 수 있는 이제 빨간 이제 우뭇가사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 우뭇가사리는 이제 갯바위에 주로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 이제 갯바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토대도 이렇게 톱 같은 데도 많이 같이 사이에 같이 끼어 있고
또 이렇게 가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끼어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많이 채취가 됩니다. 우뭇가사리는 그냥 생으로 먹기보단 여러 단계를 거친 우무로 만들어 먹는데요. 먼저 우뭇가사리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약 일주일 동안 건조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붉은 빛깔의 우뭇가사리가 수분도 빠져서 하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럼 깨끗이 씻은 후 잘 말린 우뭇가사리를 뜨거운 물에 약 2시간 정도 끓여주면 특유의 진액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진액이 식어 굳게 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우무가 완성됩니다. 우무는 여러 분들한테 다 다양하니 좋아요. 무공예고 이거는 완전히 뭐 아무 멋 없이 바다에서 뜯어서 발려서 가갖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니 이거 시원한 맛으로 이렇게 여기다 전복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해초도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해 먹어요. 정약전이 쓴 자산 어보에는 생김새가 마치 소의 털과 흡사하다 하여 우무초 또는 끓인 다음 식히면 얼음처럼 굳는다 하여 해동초라 기록되어 있는 우뭇가사리. 여름철엔 잘게 채 썰어서 음료나 콩물 등에 곁들여 먹으면 이만한 여름 별미도 없다고들 하지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웰빙 식품으로도 제격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해조류. 부드러운 식감 사이에 향긋한 바다 내음과 풍부한 영양이 가득한 다시마와 우뭇가사리는 바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예, 두껍고 또 두께가 두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을 보지 않으면 두께가 두껍지 않고요. 얇기 때문에 이 태양빛을 많이 봐야만이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다시마는 바다에서 채취한 뒤 약 1m 80cm의 크기로 나눠지는데요. 다시마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많은 영양을 품고 있어서 주로 다시마 윗부분은 식용으로 또 아랫부분은 전복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우리 완도 금일 다시마는 전국에 제일 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부위는 말리고 밑에 하품은 이렇게 전복 밥을 해서 또 전복도 살찌우고 우리도 좋은 상품 만들어서 제값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전복의 먹이로 또 우리들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영양 만점의 다시마는 버릴 게 하나 없는 귀한 녀석입니다. 다시마 수확을 마치고 무트 90%를 책임지고 있는 완도. 건강한 다시마로 잘 키우기 위해선 맑은 청정바다도 한몫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적절한 일조량과 해풍이지요. 올해 그 다시마가 그 적정 시기 온도가 맞고 이렇게 해풍도 많이 불어주고 해갖고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이제 5월 달은 굉장히 그 일기가 좋아서 생산을 좀 원활하게 했습니다만은 6월 들어서 지금 날씨가 계속 궂은 날이 많아가지고 생산에 좀 차질이 우려됩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라 불릴 정도로 푸르른 바다의 영양으로 가득 찬 다시마는 길이는 보통 1.5m에서 4m, 너비는 25cm에서 40cm 정도 자라는데요. 특히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이 있고 두꺼우면서 가죽처럼 단단한 것이 품질이 좋은 다시마의 특징입니다. 우선 넓고요. 또
햇빛을 태양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예, 이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됐으면 까만 것이 좋고요. 온몸 가득 바다의 영양으로 무장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사이로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퍼지는 오늘의 주인공. 다시마가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 나면서 또 치유하고 이름으로써 좋은 미네랄인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좋은 다시마 품질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해조류로 우리 밥상에서 다양한 재료들과 어우러져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녀석 다시마. 거기에 씹으면 씹을수록 꼬들꼬들한 식감을 전해주는 해조류의 보석 우뭇가사리까지. 바다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다시마와 우뭇가사리를 지금 만나봅니다. (201개의)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있는 전남 완도. 옛부터 이곳은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청정 해역으로 국내 해조류의 45%가 생산되고 있는 일명 해조류의 메카인 곳이지요.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양식하기 그 수온이 적합하고 또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또 제주도 같은 그 외항에서 들어오는 그 조류의 영향 때문에 영양분이 좀 많아지고 또 수심이 적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양식할 수 있는 그 연안 가까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식량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 최초의 풀이라 하여 초초라 불리는 다시마는 지난 가을 바다에 포자를 뿌려두면 이듬해 늦봄인 5월 말부터 한여름까지 본격적인 다시마 채취가 시작되는데요. 해마다 다시마 수확철이 되면 이곳 금일도 어민들은 다시마로 시작해 다시마로 끝나는 하루를 보냅니다. 예, 이제 11월부터 포자 이식을 합니다. 포자 이식을 한 다음에 1월 달 되면 그때부터 소금질을 합니다. 한 포기에 한 100에서 200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엄정하게 큰 것만 좋은 것만 선별해 가지고 한 처음에는 10개 놔뒀다가 나중에 또 2월 3월 되면 이제 5개를 줄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5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5월 달부터 이제 성장된 것을 채취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옛부터 물이 맑고 수심이 깊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한 완도 금일도 앞바다. 그래서일까요? 검은 빛깔에 윤기 자르르 흐르는 건강한 다시마의 70% 이상이 이곳 금일 앞바다에서 생산되고 있지요. 다시마는 원래 환해성 해조류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해조류죠. 근데 이것이 양식 기술이 발달되면서 완도 같은 남해안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시기는 보통 1960년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완도 분들이 그 양식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맞는 그 양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국의 한 90% 이상을 이 완도에서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